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레이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레이어는 디폴트 트레이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레이어라는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0번 레이어, 기본 디폴트 레이어라고 하는 0번 레이어에 그림이 그려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실적으로 0번 레이어는 라이노, 캐드, 그리고 맥스처럼 디폴트 레이어이기 때문에 절대 삭제가 불가능한 레이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로잉을 하시게 되면 0번 레이어에 그냥 순차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게 될 텐데요. 레이어를 분리해서 그림을 그리면 비저블, 그러니까 눈을 켰다, 눈을 껐다 하는 작업을 통해서 훨씬 더 모델링을 하실 때 편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트레이는 꼭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레이어 트레이의 기본적인 속성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플러스 모양입니다. 플러스 모양은 add layer라고 해서 레이어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쓰시는 방법은 add layer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레이어가 추가됐다라고 보여지실 거고요. 이때 레이어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그 레이어로 이름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레이어 1번에 상자라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명령어로는 마이너스, 즉 딜레이트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단축 아이콘으로요. 다음과 같이 선택된 레이어를 삭제, 딜레이트 키를 눌러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0번 레이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삭제가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상자 레이어 선택, 딜레이트를 이용 지워주시면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add 레이어를 이용 레이어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이어 1번에 상자라는 명칭으로 바꿔놨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태에서 앞에 체크 버튼이 있으실 텐데요. 체크 버튼은 현재 커런트 레이어, 작업 중인 레이어란 뜻입니다. 즉 0번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상자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0번 레이어가 까만색 도트로 찍혀 있을 텐데요. 이거 역시도 0번 레이어가 선택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상자가 선택된 게 아닙니다. 자, 0번 레이어를 선택 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을 이용 점 찍고 움직이실 때 1000, 1000이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푸시풀 이용 면을 잡아서 위로 올리실 때 1000 엔터. 셀렉트 툴을 이용 3풀 클릭 마우스 오른쪽에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을 지어 놓겠습니다. 요번에는 상자를 선택 후 커런트 레이어가 상자, 현재 진행형 레이어가 상자가 되게끔 선택 후 렉탱글 명령어 아무 점이나 찍고 그리실 때 1500, 1500 엔터. 그리고 푸시풀 이용 올리실 때 1500 엔터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이용 셀렉트 툴로 변경 3풀 클릭 후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을 잡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비저블이란 뜻입니다. 비저블은 눈을 껐다, 해당 레이어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기능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레이어 0번에 비저블을 끄시면 레이어 0번에 그려진 모든 물체들은 하이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온. 자, 요번에는 상자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이드. 자, 보시면 하이드 버튼을 누르시면 자, 다음과 같이 대화창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런트 레이어, 즉 현재 진행형 레이어는 하이드 시킬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 레이어를 바꿔주신 상태에서 0번 레이어로 상자 버튼을 눈을 껐다 켰다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숨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보통 작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0번 레이어에
될 수 있으면 작업을 하지 않고요. 레이어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벽체면 벽체, 벽체면 벽체, 그 다음에 문이면 도어면 도어. 이런 식으로 각 레이어들을 만드신 후 각 레이어에 맞춰 그림을 그려주시는 방법이 훨씬 더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수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배우실 내용은 디테일즈입니다. 디테일즈 버튼을 누르시면 셀렉트 올, 그 다음에 퍼지, 그 다음에 컬러 바이 레이어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능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셀렉트 올은 모든 레이어 선택, 그 다음에 퍼지는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레이어, 즉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물체는 월에 들어가 있고요. 이 물체는 레이어 0번, 이 물체는 레이어, 이 물체는 상자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필요 없는 것, 즉 예를 들면 도어라는 레이어는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퍼지를 이용 소거를 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기능은 컬러 바이 레이어입니다. 컬러 바이 레이어는 이 뒤에 있는 컬러의 색상으로 화면에 그림 오브젝트들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컬러 바이 레이어를 끄시면 컬러의 속성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본 형태, 기본 색상으로, 즉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와 스타일에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로 화면이 다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변 레이어의 경우는 이름을 수정하실 수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 레이어라고 적어 놨는데요. 더블 클릭 후 보시면 커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박스라고 이름을 바꾸시면 명칭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0번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트레이에 등록된 레이어들은 메뉴바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 툴 안에 등록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레이어가 명칭이 제일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로 바꾸게 되면 월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 툴은 이런 식으로 상단에 꺼내놓고 작업을 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트레이를 사용하실 때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0번 레이어를 커런트 레이어로 하시고 월 레이어를 선택 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물체가 숨는 거를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마이너스 딜레이트 레이어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컨텐츠들을 어떻게 초이스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는 대화창인데요. 첫 번째 보면 디폴트 레이어로 컨텐츠를 움직이겠냐, 즉 월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 물체가 삭제가 될 때 디폴트 레이어 0번 레이어, 즉 0번 레이어로 움직일 거냐라고 물어보는 창이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커런트 레이어,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로 옮길 거냐라는 창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꺼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박스를 커런트 레이어로 맞춘 후 마이너스 기호를 눌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딜레이트 컨텐츠. 컨텐츠 역시도 모두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는 대화창인데요. 첫 번째 거를 선택 후 OK를 하시면 전부 다 0번 레이어로 월이라는 레이어에 그려져 있던 물체가 0번 레이어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Z를 다시 누르신 후 다시 한번 월이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월을 삭제할 때 두 번째 기능인 커런트 레이어, 즉 박스 레이어로 움직일 거냐 물어보는 대화창으로 OK를 해주시면 이번에는 박스로 레이어를 바꾸신 후 박스를 지워보시면 박스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으로 딜레이트 레이어를 쓸 때 딜레이트 컨텐츠라고 체크를 하시면 화면에 그려져 있는 모든 물체를 한 번에 전부 다 삭제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기호 딜레이트 레이어를 쓰실 때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꼭 확인하시고 쓰셔야지만 작업을 하실 때 편하게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트레이를 사용 시 엔티티 인포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dd 레이어를 이용 레이어 추가를 하시고요. 레이어의 명칭은 박스라고 기입을 하겠습니다. 커런트 레이어화 시켜주시고요. 렉탱글 명령어 이용 1000에 1000짜리 박스를 하나 그려주십시오. 푸시풀을 이용 올리실 때 1500 엔터. 셀렉트 툴 3풀 클릭 후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실 때 박스 1번 박스에 들어가 있는 레이어는 방금 그린 레이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엔티티 인포를 여시면 지금 No Selection 선택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뜨는데요. 이때 박스를 선택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 박스의 정보가 나올 때 레이어가 박스에 등록되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만드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만드실 때 add 레이어를 이용 레이어를 만드셨는데요. 이때 제가 만약에 월이라는 레이어로 만들었고요. 월 레이어를 커런트 레이어로 선택 렉탱글 명령어를 이용 다시 한번 500에 500짜리 사각형 그리고요. 그 다음에 푸시풀을 이용 면을 올리실 때 1000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월에다가 그림을 그리실 때는 월에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룹을 하기 전에 레이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레이어로. 박스가 커런트 레이어로 바꾸신 후 물체를 선택하시고 보시면 월이라고 되어져 있을 텐데요. 이때 그룹을 하실 때 박스 레이어가 커런트 레이어가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은 박스에 기입이 된다고 확인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레이어 0번을 선택 후 박스를 하이드 시켜도 숨고요. 월을 하이드 시켜도 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려진 객체는 월에 들어가 있고요. 그룹을 지었을 때 명령어는 박스로 기입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져서 오브젝트가 등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체가 객체가 등록되어 있는 방안에다가 항상 그룹을 같이 주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꾸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차피 얘는 월에 있는 애는 전체 기본 개념이었고요. 박스는 그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체 선택 후 명령어를 누르시고 엔티티 인포를 누르시고 여기에 월로만 바꿔주시면 이제는 그룹은 월로 가 있을 거고요. 자, 보시면 박스를 숨겨도 숨지 않고요. 월을 숨기면 숨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작업이 되는 걸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룹이 되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박스로 옮기시면 그룹만 옮겨지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룹만 물체가 넘어갈 거고요. 다음과 같이 월로 찍으시면 월이 그대로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이 물체를 그룹은 박스로 가 있고 객체는 월에 들어가 있는 걸 객체 역시도 박스로 가고 싶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박스라고 누르셔도 월일 때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물체를 오픈 그룹으로 열어주신 후 객체를 선택 박스로 바꿔주시면 객체가 이제는 박스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레이어 트레이를 쓰실 때 어디에 그룹을 지었는지 어디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주의해서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레이어를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작업하실 때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트레이 중에서 아웃라이너라는 트레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이너라는 트레이는 레이어 트레이와 동일하게 같이 사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아웃라이너 트레이가 만약에 혹시라도 디폴트 트레이 창이 없으시다면 풀다운 메뉴에 윈도우 메뉴에 디폴트 트레이에 들어오셔서 아웃라이너 트레이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웃라이너 트레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물체들을 선택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움직이면서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그룹을 지은 것들과 컴포넌트로 등록된 것. 자, 얘는 세 번째 물체는 마우스 오른쪽 Make 컴포넌트로 기입을 해서 컴포넌트로 집어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창에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도 있고요. 아웃라이너에 보시면 아웃라이너 트리에 보시면 컴포넌트로 등록되어 있는 물체는 다음과 같이 네모가 4개, 그룹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수많은 그룹과 수많은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냥 계속 그룹으로 명칭을 집어넣으시면 나중에 물체를 선택해 가면서 일일이 찍어 보셔야 되는 불편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전체를 잡고 예를 들면 그룹을 짓습니다. make 그룹으로. 이때 이 그룹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전체 그룹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때 그룹 명칭을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리네임, 이름을 다시 집어넣기 창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리네임으로 바꿔주시고 이름을 기입하셔도 되고요. 또는 위에 보시면 엔티티 인포 창에 인스턴스라는 부분이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룹의 명칭으로만 등록이 되면 창이 비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그룹을 선택 후 여기다가 대화창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전체 물체라고 기입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빠져나오시면 다음과 같이 상호 작용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전체 물체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컴포넌트를 선택 후 컴포넌트에 마찬가지로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나올 거고요. 이때의 이름은 형태라고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음과 같이 형태 컴포넌트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고요. 그룹의 명칭에서 그룹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리네임을 이용 이 상태에서 첫 번째 1번째라고 기입을 하시면 엔터를 넣어주시면 바로 1번째로 바뀌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또는 그룹들을 아웃라이너에서 이름들을 바꿔주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면 작업하실 때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아웃라이너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필터라는 것은 검색어나 이런 그룹들을 선택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컴포넌트를 아무것도 물체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터에서 형태라는 형자를 쳤고요. 형태라고 쳐서 엔터를 누르면 자, 지금은 물체가 그룹 안에 여러 번 그룹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못 찾지만요. 실적으로 다음과 같이 형태라는 명령어가 뜬다라는 걸 바로 보여줍니다. 또는 이름을 삭제를 하시면 전체가 나올 거고요. 다시 한번 1번째라고 하시면 다음처럼 나오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이 여러 번 묶이면 다음과 같이 닫아서 명령어를 쓸 수도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즈를 눌러주시면 expand all, 즉 닫았을 때 expand all 전부 다 열어줄 거냐 또는 닫을 거냐 라는 식으로 그룹들의 계층 구조를 열어주거나 닫아주는 명령어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세 번째 거는 이름을 기점으로 정렬을 한다는 뜻으로 체킹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아웃라이너 트레이 그리고 레이어 트레이
그리고 엔티티 인포, 툴바에 있는 레이어 툴바까지 이렇게 네 군데에 있는 것들은 서로 상호 연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모델링 시에 레이어 트레이와 아웃라이너 트레이를 활용을 잘 하시면 모델링을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엔티티 인포 및 레이어 트레이 그리고 아웃라이너 트레이 부분들은 확인하셔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 레이어 트레이의 사용법을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ATC 센터에서 지급되는 예제고요. 스케치업 국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2-1과 그림 2-2처럼 도면들을 보시고 작업을 하실 텐데요. 최종에 작업돼서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 그림입니다. 파일은 New로 새로운 작업을 열어주시고요. 레이어와 레이어 색상은 다음과 같이 딥 레이어는 레이어에 맞춰서, 메탈은 메탈에 맞춰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맞춰서, 우드는 우드에 맞춰서 각 레이어마다 넣어달라는 말이고요. 실적으로 저희는 작업을 할 때 매트리얼에다 작업을 하긴 하지만 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매트리얼을 쓰는 게 아니라 레이어에다가 색상을 넣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꼭 레이어에다가 색상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출할 때는 컬러 바이 레이어를 꼭 선택하셔서 화면에 표현되게끔 해달라는 뜻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레이어 관리자, 즉 레이어 트레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레이어 온오프를 할 경우 레이어별로 객체가 구분돼야 된다는 게 관건입니다. 그림 1-2-1과 2-2처럼 책상 모델링을 하는데 각각의 부재들은 항상 그룹을 쥐어 주셔야 되고요. 즉 상판 따로, 그 다음에 플라스틱 따로, 다리 따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다리들, 이 다리 두 개가 되겠죠. 이 다리들 그룹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선반 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 물체 역시도 그룹으로, 따로 별도의 그룹으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표시된 치수를 준수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되고요. 최후 내실 때는 최종 파일은 치수를 배치하셔서 다음과 같이 치수를 배치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험번호 모델링으로 저장을 하라고 했는데요. 수험번호 모델링으로 저희가 저장을 할 게 아니라 학교명 그리고 학번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첨 부분에 보시면 모델링된 객체는 프론트 컬러, 즉 앞면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고 절대 백 컬러가 보이면 감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림을 그릴 때 면이 뒤집히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면이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져 있는 것 역시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TC 시험 문제의 경우 치수가 다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넌스케일로 전체적인 사이즈를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이가 725로 체킹되어 있기 때문에 옆면, 정면에서 보시면 72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상판의 두께를, 높이를 알기 위해서는 임의적으로 이 길이가 전체에 몇 등분이 들어가는지를 약간 임의적으로 추론해 내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때 6배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725 나누기 6을 했을 때 120이 좀 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21 정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적으로 저희는 상판의 두께를 120으로 그래서 잡아서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서랍장의 경우는 두께를 아셔야 될 텐데요.
요 두께가 얘를 기점으로 120일 때 몇 배 정도 들어가는지를 임의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4분의 1 사이즈라는 걸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고요. 이때 이 두께는 30mm로 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 역시도, 그려지는 다리 역시들도 30mm 두께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약간씩 들어가 있는 게, 홈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면에서는 30mm가 들어가 있는 걸로 계산을 할 거고요. 측면에서는 15mm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무난하게 작업이 되실 겁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플라스틱이라는 이 플라스틱 물체는 별도로 작업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 두께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면에 살짝 두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랬을 때 대략적으로 두께는 5mm 정도의 두께로 작업을 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이 모델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